세상을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은 장맛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번개가 간헐적으로 어둠을 갈랐고 뒤이어 천둥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리어카의 산더미처럼 폐지를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박 노인의 입에서는 밭은 숨이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굽은 등과 깊게 팬 주름은 고단했던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벽돌 공장과 공사장을 전전하며 흙먼지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거친 노동으로 마디마디 굵어진 투박한 손과 지병처럼 달고 사는 허리 통증뿐이었습니다. 몇 해 전 따뜻한 봄날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아내마저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로는 텅 빈 방 안의 적막함과 싸우며 홀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리어카를 끌고 무릉덩이가 패인 비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 가냘픈 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낑, 낑. 마치 어미를 잃은 아기 고양이가 겁에 질려 우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면 굳은 날씨 탓에 낡은 함석지붕이 앓는 소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젠 헛것까지 들리는구나. 박 노인은 자주 섞인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리어카 손잡이에 힘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번에는 더욱 애처롭고 절박하게 들려오는 그 미약한 소리에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이 그의 옷깃을 잡아 끌며 애원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죠. 그는 리어카를 골목길 한쪽 구석에 힘겹게 세워두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와 폐타이어가 뒤엉킨 어두컴컴한 쓰레기 더미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간헐적인 움직임과 함께 처절한 생명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비닐봉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축축하게 젖은 비닐봉지 매듭을 어렵사리 풀자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참혹한 광경이 그의 흐릿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른 주먹보다도 작은 아기 강아지 한 마리가 젖은 손뭉치처럼 축 늘어져 가냘프게 떨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듯 탯줄의 흔적도 채 마르지 않은 듯했고 이미 숨이 거의 멎어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은 빗물과 정체 모를 오물로 흥건했고 작은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생명. 박 노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과거에도 정성껏 키우던 가축들을 병이나 사고로 떠나보내며 며칠 밤낮을 울었던 기억, 그 처절했던 상실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 꺼져가는 작은 숨결을, 이 절박한 생명의 몸부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대체 어떤 모진 인간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탄식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어느새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박 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으로 아기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나마 한 방울의 온기라도 전하려 애쓰며 그는 어둡고 험한 밤길을 재촉해 자신의 누추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미동조차 없는 강아지의 몸은 마치 작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웠고 그의 귀에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희미한 숨소리만이 간신히 감지되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더 참아다오. 제발 살아만 다오. 이 늙은이가 너를 지켜주마.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굵은 빗줄기와 거친 천둥 소리에 섞여 어두운 밤하늘로 하염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허름하지만 주인장의 손길이 닿아 나름대로 정갈하게 정돈된 박 노인의 작은 방 안.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랫목에 급히 마른 수건을 여러 겹 깔고 아기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마지막 불꽃마저 사그라진 듯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가장 두껍고 따뜻한 낡은 스웨터까지 꺼내 덮어주며 어떻게든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지만 작은 몸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단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부엌으로 가 미지근한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가제수건에 그 물을 적신 뒤 아기 강아지의 마른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러나 강아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 그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강아지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몸을 마른 수건으로 계속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작은 생명의 기척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듯하여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동이 트고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자마자 박 노인은 아기 강아지를 자신의 따뜻한 속옷으로 여러 겹감싸 품에 안고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허름하지만 용하다는 소문이 있는 동물병원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아지는 여전히 그의 품 안에서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녹슨 철제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품 냄새와 함께 백발이 성성하고 인자한 눈빛의 늙은 수의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강아지를 내밀자 수의사는 안경 너머로 그 작은 생명과 박 노인의 간절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강아지를 받아들고 진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청진기를 대보고 눈꺼풀을 뒤집어보고 체온을 재보던 수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너무 어리고 심하게 약합니다. 어미젖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고 심각한 영양실조에 탈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지독한 저체온증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어미 품으로 돌려보낸다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수의사의 담담하지만 냉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 노인의 타들어가는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살려봐 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 아이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처절한 간절함이 묻어났고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맺혔습니다. 박 노인의 애끓는 눈빛에 평생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봐 온 늙은 수의사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해보겠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수의사는 최소한의 영양제와 항생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주사하고 체온 유지를 위한 몇 가지 응급처치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선 박 노인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품 안에 안긴 작은 생명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수의사의 절망적인 말이 쉴 새 없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하지만 그는 병원으로 향할 때와는 다른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내고야 말겠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적을 만들겠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바닥에 낡은 전기장판을 깔고 온도를 미지근하게 맞춘 뒤 그 위에 두꺼운 담요를 여러 겹 깔아 아기 강아지를 위한 특별하고도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약국으로 달려가 가장 작은 크기의 주사기와 사람 아기들이 먹는 분유 한 통을 사왔습니다. 밤낮으로 2~3시간 간격, 아니 1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따뜻한 물에 분유를 정성껏 타서 주사기로 아주 조금씩 강아지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흘려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에 그의 가슴은 몇 번이고 미어졌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제발 한 모금만 더. 그래야 산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손만큼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아기 강아지는 여전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박 노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잠 못 이루는 밤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그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여느 때처럼 알람 소리에 놀라 부스스 눈을 뜬 박 노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깜빡 졸음이 밀려와 잠시 턱을 괴고 있던 그의 손등 위로 아기 강아지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앞발을 움직여 그의 손등을 톡 하고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희미한 움직임이었지만 박 노인에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도 더 강렬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오, 움직였다. 내 손을. 내가 내 손을 만진 것이냐. 살아있구나, 내 새끼. 드디어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는 저도 모르게 감격에 겨운 탄성을 터뜨리며 아기 강아지를 가만히, 아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노인은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사람처럼 더욱더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보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 노인이 밤낮으로 아기 강아지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은 좁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그리고 빠르게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이웃은 그의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며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꼭 살아날 거예요 라며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고 직접 삶은 계란 노른자를 가져다 주며 이거라도 조금 먹여보세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더군요 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무심한 이웃들은 쯧쯧 괜한 고생을 사서 하시는구먼. 살아날 가망도 없는 것을 저렇게 애지중지 붙들고 있으니 그러다 할아버지까지 병나시겠네라며 뒤에서 안타깝다는 듯 혹은 한심하다는 듯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 박 노인과 말벗을 하며 가깝게 지내던 옆집 김할머니는 매일같이 그의 집을 들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곤 했습니다. 영감, 안색이 말이 아니오. 저러다 영감까지 큰 병 나겠소. 제발 좀 쉬엄쉬엄 하구려. 저 작은 것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너무 애쓰지는 마시오. 그녀의 말에는 진심으로 박 노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주위의 그 어떤 시선이나 말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 바로 강아지를 돌보는 일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 작은 생명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굳건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그토록 지극하고 헌신적인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작은 생명 스스로에 살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발현된 것일까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온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고 8회째 되는 날 아침,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던 아기 강아지가 드디어 희미하게나마 두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빛깔과 형체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듯 초점은 흐릿하고 불안정했지만 자신을 간절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박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향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낑 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순간 박 노인은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아니 그 이상의 벅찬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보인다더냐? 내가 내 애비이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게다. 내가 너를 꼭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강아지의 작은 머리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의 흐릿하지만 맑은 눈동자는 마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작은 눈빛에서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눈을 뜬 아기 강아지는 그 후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주사기로 먹이던 분유 대신 사람이 먹는 쌀을 곱게 갈아 푹 끓인 미음을 식혀 손가락에 조금씩 묻혀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의 질감과 냄새에 고개를 설레설레 젓기도 했지만 이내 할아버지의 정성을 아는지 할짝거리며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던 젖은 손뭉치 같던 작은 몸에도 아주 약간이지만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듯했고 푸석푸석하고 윤기 없던 털에도 서서히 기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강아지의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녀석에게 희망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작은 희망의 불씨라는 의미였죠. 희망아, 우리 희망이. 어서 기운 차려서 이 하랩이랑 같이 마실도 가고 저기 뒷산 약수터에도 같이 가고 해야지. 그는 희망이에게 연신말을 걸며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조용하고 적막했던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적적하고 외로웠던 지난 날들이 마치 먼 옛날의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이제 하루 종일 희망이에게 말을 걸고 또 걸었습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굴곡 많았던 젊은 시절 이야기, 전쟁통에 겪었던 아찔했던 순간들, 먼저 세상을 떠난 착하디착했던 아내와의 애틋하고 소중했던 추억들, 그리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남아 지내는 지금의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까지. 희망이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아듣는지
아니면 그저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목소리가 좋은지 작은 귀를 쫑긋거리며 그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박 노인의 주름진 손가락을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잇몸으로 약하게 깨물기도 하고 그의 해진 옷자락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희망이는 어느새 박 노인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외롭고 고단한 노년에 기적처럼 찾아온 소중한 말벗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도 잠시, 희망이가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는 듯 보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이내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희망아, 희망아, 왜 그러느냐, 정신 좀 차려보아라. 제발 눈 좀 떠봐. 그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희망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주무르고 흔들며 신에게, 부처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 작은 생명만큼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라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 희망이만은 살려달라고 목 놓아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려 희망이의 작은 몸을 적셨습니다. 밤새 이어진 할아버지의 처절하리만큼 간절한 보살핌과 피눈물 섞인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자신의 살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력 덕분이었을까요?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희망이는 기적처럼 경련을 멈추고 다시 가늘지만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박 노인은 지난 며칠 밤낮을 거의 뜬 눈으로 희망이 곁을 지키며 작은 숨소리 하나, 미세한 몸짓 하나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희일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과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두 눈은 깊게 패어 퀭했지만 희망이를 향한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 새가 아픈 새끼를 돌보듯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망이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희망이를 집으로 데려온 지 3주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갈 무렵 또 한 번의 놀라운 변화가 박 노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희망이가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면서도 자신의 네 다리에 힘을 주어 위태롭게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조그만 몸 어디에 그런 끈기와 오기가 숨어 있는지 희망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그 작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의 몸부림은 박 노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감동과 함께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희망이가 비틀거리다 넘어질 때마다 괜찮다. 우리 희망이.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천천히, 천천히. 그래, 잘한다. 할 수 있다. 라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격려하며 작은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희망이는 아직 서툴고 위태롭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네 발로 땅을 딛고 서서 방 안을 몇 걸음 아장아장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 감격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그의 눈가에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 노인은 평생을 자신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인색할 만큼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떨어져 해진 옷까지도 몇 번이고 기워 입었고 식사도 늘 김치 한 가지에 멀건 된장국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희망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작지만 의미 있는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시장에 나가 가장 비싸고 영양가 높다는 강아지용 고급 분유를 망설임 없이 골라 사고 부드러운 극세사 담요를 새로 장만하여 희망이의 잠자리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끼니는 여전히 거친 보리밥에 나물 반찬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희망이에게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이고 입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이 희망이라는 작은 존재로 인해 따뜻한 온기로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가 제법 안정적으로 걷게 되자 박 노인은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고 바람마저 부드럽게 불어오던 어느 늦봄에 오후 조심스럽게 희망이를 자신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고 집 앞의 작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드넓은 바깥 공기를 가슴 가득 마시고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마주한 희망이는 처음에는 눈이 부신 듯 가늘게 실눈을 뜨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 따스함과 싱그러움이 좋은지 할아버지의 품에 더욱 깊숙이 얼굴을 부비며 만족스러운 듯 작게 킁킁거렸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희망이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절로 우러나오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던 그날의 벅찬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희망이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아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희망이와 함께 마당 한켠의 낡은 평상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는 것을 본 동네의 개구쟁이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왁자지껄 떠들며 다가온 꼬마들은 와, 강아지다. 할아버지,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엄청 작고 귀여워요. 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희망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철없는 아이는 에이, 너무 작아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라며 걱정스러운 말을 생각 없이 내뱉기도 했습니다. 박 노인은 아이들의 순수한 관심과 호기심이 고맙기도 했지만 혹시나 희망이가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얘들아, 이 녀석은 아직 아주 많이 아기고 약하단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함부로 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눈으로만 예쁘게 봐주렴. 알았지? 하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아이들은 박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희망이를 신기한 듯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박 노인에게는 더없이 평화롭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박 노인이 집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마치 작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아장아장 따라다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 노인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 가스레인지 아래에서 그의 발치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고 그가 화장실에라도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어느새 그의 낡은 이불 속으로 스르르 파고들어 그의 따뜻한 팔에 자신의 작은 몸을 기대고 새근새근 잠이 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희망이의 행동이 혹시라도 불편할까 걱정했던 박 노인이었지만 어느새 그 작은 온기와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익숙하고 사랑스러운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고독하고 쓸쓸했던 밤은 이제 희망이의 따뜻한 체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강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희망이라는 작은 별이 그 자리에 반짝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박 노인의 목소리를 구분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희망아, 희망아 하고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불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도 박 노인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희망아, 이리 오너라. 밥 먹자 하고 부르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작은 귀를 쫑긋 세운 채 고개를 번쩍 들고는 짧지만 앙증맞은 꼬리를 마치 프로펠러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차게 흔들며 그에게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박 노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동시에 깊고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나를 진정으로 알아보고 따르는구나. 나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구나. 그는 희망이의 부드러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희망이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 속에는 오직 박 노인만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희망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희망이는 눈에 띄게 살이 오르고 털에는 건강한 윤기가 흘렀으며 움직임 또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하고 민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느다란 신락 같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괜찮아진 걸까? 혹시라도 다시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을까? 이 한 달이 무사히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희망이가 부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커다란 희망과 동시에 떨쳐버릴 수 없는 초조함과 긴장감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나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 노인이 잠시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신나게 장난감 공을 가지고 놀던 희망이가 그만 너무 격하게 움직이다가 낮은 문턱을 미쳐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마루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희망이의 심장이 멎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잠에서 깨어난 박 노인은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황급히 마루 아래로 달려가 바들바들 떨며 울고 있는 희망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다행히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녀석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질린 듯 몸을 심하게 떨며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부주의와 안일함을 탓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희망아, 내 새끼야. 괜찮으냐?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애비가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우리 희망이가. 다 내 잘못이다. 그는 희망이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미안함과 안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희망이에 대한 걱정과 애틋함,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책임감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희망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 희망이를 처음으로 집으로 데려온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 어느 때보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희망이를 위한 아주 특별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곱게 다진 신선한 닭가슴살과 기력 회복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 만점의 야채를 듬뿍 넣어 오랜 시간 푹 고아낸 보양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희망이를 품에 소중히 안고
한 달 전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그 동물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한 백발의 늙은 수의사는 박 노인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있는 희망이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의심하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내일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던 그 작고 연약했던 강아지가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털에서는 건강한 윤기가 흘렀으며 초롱초롱한 눈빛마저 생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아버지, 이 아이가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단 말입니까? 수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박 노인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수의사는 황급히 청진기를 꺼내 들어 희망이의 작은 가슴에 대고 한참 동안이나 심장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피고 체온까지 다시 재어보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검진을 마친 그는 깊은 감탄과 함께 경외감마저 뒤섞인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건 정말이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할아버지의 그 지극한 정성과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작은 아이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의사의 진심, 어린 칭찬과 감탄의 말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박 노인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맙다는 듯 희망이를 자신의 품 안으로 더욱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온 박 노인은 오랜만에 안도감과 그동안 쌓였던 극심한 피로감에 자신도 모르게 마루에 앉은 채로 깜빡 깊은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희망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조용히 자신이 가장 아끼는 낡은 헝겊공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 노인이 아침에 국을 데우고 깜빡 잊은 채 아주 약하게 틀어놓았던 낡은 가스레인지의 불꽃에서 아주 조금씩 치명적인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여 사람의 코로는 쉽게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약한 냄새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농도는 점점 짙어져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박 노인은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각이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희망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녀석은 갑자기 놀던 장난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코를 벌름거리며 방 안을 이리저리 불안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내 가스 냄새의 근원지가 주방 쪽임을 파악하고는 다급하게 잠든 박 노인에게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희망이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박 노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박 노인의 얼굴을 있는 힘껏 핥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그의 두꺼운 옷자락을 잘근잘근 물어당기며 필사적으로 깨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낑낑, 깽깽, 왕, 왕, 왕. 평소에는 거의 짖는 법이 없던 순한 희망이가 마치 경보음처럼 다급하고 절박하게 짖어대기까지 했습니다. 희망이의 그토록 다급하고 절박한 행동과 처절한 울부짖음에 마침내 깊은 잠에서 부스스 깨어난 박 노인은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희망아. 이 하랩이 잠 좀 자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냐?
그러나 코를 강하게 찌르는 역한 가스 냄새를 맡는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들며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달려가 가스레인지의 중간 밸브를 다급히 잠그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마터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하고도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응급 조치를 마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주저앉은 박 노인은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작은 영웅, 희망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는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며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애처롭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희망이를 번쩍 들어 자신의 품에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또다시 이 못난 늙은이를 살렸구나.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의 목숨을 이 작고 작은 내가 살렸어.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갈라진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고마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희망이의 작고 따뜻한 등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정말이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간신히 구해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2번씩이나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적, 희망이가 가져다준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가스 냄새를 기민하게 감지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 노인을 필사적으로 깨워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구해낸 작은 생명 희망이. 그날의 아찔했던 사건은 박 노인에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차라리 경외감에 가까운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차가운 비닐봉지 속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토록 여리고 보잘것없던 작은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한 생명의 은인이자 삶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박 노인은 그 후 며칠 동안이나 희망이를 자신의 따뜻한 품에 꼭 끌어안고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과 대견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치는 벅찬 감정에 휩싸여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수없이 흘렸습니다. 희망아, 내 귀한 강아지 희망아. 내가 어찌 이리도 기특하고도 놀라운 일을 해냈단 말이냐.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의 목숨을 내가 건져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고맙다, 희망아. 그의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 가늘게 떨렸고, 희망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을 다 이해라도 하는 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로 그의 거칠고 주름진 뺨 위로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정성껏 핥아주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몸짓 하나하나가 박 노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위안과 함께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희망이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2번째 삶의 기회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찔했던 사건 이후 박 노인이 희망이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확연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자신의 친손주 이상으로 애지중지하며 온갖 정성을 다해 아끼고 보살폈지만 이제는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완견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특별하고도 신비한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처음 세상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희망이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 미세한 눈빛의 변화 하나하나에 더욱 깊고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득 어쩌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희망이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우연의 일치로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찬찬히 돌이켜보면 희망이는 처음 자신의 집으로 와서 간신히 눈을 떴을 때부터 어딘가 다른 평범한 강아지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비범한 촌명함과 예민한 감수성을 언뜻 내비쳤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 어린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들었고,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도감 같은 감정 표현 또한 무척이나 섬세하고 풍부했습니다. 혹시 우리 희망이가 보통의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교감할 줄 아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는 아닐까? 박 노인의 머릿속에 그런 경이로운 생각이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에게 숨겨진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부터 박 노인은 마치 어린 손주에게 세상의 이치를 하나하나 가르치듯 희망이에게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의 이름과 함께 아주 간단한 단어들, 그리고 기본적인 명령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가르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망이의 영특함을 시험해보고 싶은 장난기 어린 호기심과 함께 적적한 시간을 함께 보낼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희망이가 보여주는 상상 초월의 학습 능력과 이해력은 그의 보잘것없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그를 매번 경악과 감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희망아, 이리 와서 하레비 옆에 앉아보렴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어 번 시범을 보이자, 희망이는 금세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는 마치 사람처럼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반듯하게 앉아 그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착하다. 자, 이번에는 하레비한테 손 한번 줘볼까? 하고 그가 손을 내밀면 희망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신의 작고 보드라운 솜방망이 같은 앞발을 앙증맞게 그의 주름지고 두꺼운 손바닥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것이었죠. 희망아, 저기 마루 끝에 있는 내 파란색 공 좀 가져다 주겠니?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어려운 부탁을 해보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과 공이 있는 쪽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박 노인이 손가락으로 파란색 공을 가리키며 저 파란 거 하고 몇 번 반복해서 일러주자 이내 마루 끝으로 총총 달려가 정확히 파란색 공을 입에 물고 와 그의 발치에 자랑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여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허허 하는 감탄사만 연발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좀 보게나. 내 말을 전부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는구나. 아이고, 이 기특하고도 영특한 내 새끼. 너는 필시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보배가 틀림없다. 그는 희망이를 번쩍 안아 올려 자신의 볼에 한참 동안이나 부비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연신 쏟아지는 그의 칭찬에 희망이도 덩달아 신이 난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의 얼굴을 구석구석 하차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순간 희망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희망이의 숨겨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주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이의 천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놀라운 방식으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이 아침마다 즐겨 읽는 빛바랜 신문, 글을 읽을 때면 늘 머리맡에 두는 낡은 돋보기 안경, 저녁 식사 후 가끔 입가심으로 마시는 구수한 막걸리가 담긴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까지
그는 집안에 있는 온갖 자질구레한 사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고 희망이는 마치 고성능 스펀지가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듯 그 모든 사물들의 이름과 형태 그리고 그것들이 놓인 위치까지도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구분해냈습니다. 나중에는 박 노인이 희망아, 오늘 아침 신문이 아직 마당에 안 온 모양이구나. 한번 나가서 보고 오너라. 하고 혼잣말처럼 무심코 중얼거리면 희망이가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을 자신의 작은 앞발로 툭툭 치며 신문 배달부를 기다리는 신용까지 하거나 혹은 마당을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와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박 노인은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희망이가 박 노인의 아주 미세한 감정 변화에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지극히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착하디착했던 아내, 생각에 깊은 시름과 그리움에 잠겨 있을 때면 희망이는 어디선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자신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기대고 앉아 마치 말없는 위로를 건네는 듯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하차주곤 했습니다. 또 박 노인이 지병인 허리 통증이 도져 아이고 허리야 하고 신음이라도 할라치면 희망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핫거나 방문을 앞발로 세차게 긁으며 마치 이웃에게라도 다급히 도움을 청하려는 듯한 다급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노인은 희망이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더욱더 절실하고 깊이 깨닫곤 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덕분에 텅 비었던 자신의 마음이 다시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웃들도 처음에는 박 노인이 들려주는 희망이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그저 영감님, 연세가 드시니 외로우셔서 그러시는군요.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그리 잘 알아듣고 감정까지 느끼겠어요. 그저 영감님 눈에만 유독 그리 특별하게 보이는 거겠지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거나 심지어는 노인의 부질없는 망상 정도로 치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범함과 경이로운 능력들은 곧 동네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목격되며 엄청난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탄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평소 건망증이 조금 심했던 김할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펴 고구마를 삶다가 그만 깜빡 잊고 낮잠이 들어버린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 김할머니 집 마당에서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던 희망이가 어디선가 풍겨오는 매캐하고도 심상치 않은 타는 냄새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는 갑자기 놀이를 멈추고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내 김할머니 집 부엌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희망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하고는 김할머니 집에 굳게 닫힌 대문 앞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 마치 미친 듯이 컹컹 지저대며 앞발로 대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웬 개가 저리도 시끄럽게 지저대나 주인이 있나 없나 하며 무심코 지나치려 했던 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는 희망이의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울부짖음과 함께 점점 더 심해지는 매캐한 탄 냄새의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김할머니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합쳐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 한가운데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장작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할머니를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희망이의 그토록 빠르고 기민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김할머니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웃집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끔찍한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김할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희망이를 끌어안고 아이고, 우리 희망이가 우리 집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살렸네. 저 조그맣고 기특한 것이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낫다니까 하며 연신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희망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를 평범한 강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감동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건너집에 사는 평소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한 번 마셨다 하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는 고약한 술버릇을 가진 최 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도록 동네 주막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잔뜩 취기에 비틀거리며 귀가하다가 그만 동네 어귀에 깊고 어두컴컴한 배수로에 발을 헛디뎌 빠져서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밤늦도록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날씨도 갑자기 쌀쌀해져서 인정마저 완전히 끊긴 시간이라 만약 그대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체온증으로 정말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따라 박 노인이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희망이를 데리고 잠깐 밤 공기라도 쐴 겸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섰다가 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들이라면 그냥 무심히 지나쳤을지도 모를 어두컴컴한 배수로 근처에서 유독 희망이가 한 곳을 향해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맹렬하게 지저대며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박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이빨로 질근질근 물고는 배수로 쪽으로 세차게 끌어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희망아. 거기에 뭐 위험한 거라도 있는 것이냐? 이상한 낌새를 느낀 박 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희망이가 가리키는 배수로 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최 씨 아저씨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처참한 모습으로 축 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박 노인은 즉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동네 청년 몇몇과 힘을 합쳐 최 씨 아저씨를 간신히 배수로 밖으로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며칠 후 건강을 회복한 최 씨 아저씨는 희망이와 박 노인을 찾아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제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희망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희망이는 동네에서 단순한 귀염둥이나 제주꾼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작은 영웅, 수호천사 강아지로 불리며 모든 이들의 아낌없는 칭송과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희망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더욱 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동네에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임이 틀림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잘 보살피고 지켜줘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다짐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롭던 날부터인가 박 노인이 살고 있는 작고 조용하기만 하던 시골 동네에 어딘지 모르게 음침하고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낯선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고 간사해 보이는 작은 눈매는 늘 무언가를 탐색하듯 불안하게 좌우로 두리번거렸으며 굳게 담은 입가에는 항상 남을 비웃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교활하게 걸려있는 듯한 전체적으로 행색은 초라하고 남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긴장시키고 위협하는 듯한 불쾌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눈에 보아도 선량해 보이지 않는 중년의 사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목적 없이 동네 골목골목을 마치 유령처럼 배회하며 집집마다 담벼락 너머로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기웃거리는 모습이 박 노인의 눈에 심심찮게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낮 시간이나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초저녁 무렵에 주로 모습을 드러내어 유독 독거노인들만 살거나 대문이 낡고 허술해 보이는 허름한 빈집들 주변을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다 죽어가는 먹잇감을 노리듯 끈질기게 맴도는 것 같아 박 노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고 불안하게 짓눌렀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더니 혹시라도 저 음흉하게 생긴 자가 우리 평화로운 동네에 들어와 순박한 사람들을 상대로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속으로 깊은 경계심과 의심을 늦추지 않으며 그 수상쩍은 사내의 동태를 더욱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 노인의 이런 걱정과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어쩌면 미리 감지라도 한 것인지 유독 희망이는 그 정체불명의 수상한 사내만 자신의 시야에 나타나면 온몸의 털을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바짝 곤두세우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경고음과도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극도의 적개심과 맹렬한 경계심을 숨김없이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도 한없이 살갑고 다정하게 꼬리를 치며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리던 세상에서 둘도 없이 순하디 순한 성품의 희망이었기에 그의 그런 극단적이고도 격렬한 반응은 박 노인에게 더욱더 큰 불안감과 함께 어떤 확신에 가까운 불길한 의심을 심어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똑똑한 희망이. 너도 저 사람이 아주 많이 수상쩍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긴 내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뛰어난 감각과 날카로운 눈썰미가 이 눈 어둡고 귀 어두운 아둔한 늙은이보다야 훨씬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할지도 모르겠구나. 박 노인은 결코 희망이의 그 본능적이고도 강렬한 경고를 단순한 동물의 행동으로 치부하여 가볍게 허투루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안의 대문과 창문을 더욱더 철저하게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밤에는 반드시 희망이와 한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달구어 모든 생명들이 지쳐 늘어지기 쉬운 유난히 나른하고도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노인은 시원한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마당 한가운데의 낡은 마룻바닥에 대나무로 엮은 돗자리를 깔고 세상 모르고 깜빡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발치에 자신의 보드라운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고 엎드려 함께 달콤하고도 평화로운 오수를 즐기고 있었죠. 세상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음흉한 눈빛으로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던 그 정체불명의 사내가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담벼락에 바짝 자신의 몸을 붙인 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박 노인의 집 뒤뜰로 은밀하게 접근하더니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나무로 된 창고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능숙하고도 재빠른 솜씨로 열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낡고 허름한 창고 안에는 박 노인이 지난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힘들게 폐지를 주워 팔아 한 푼 두 푼 눈물겹게 모아둔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현금 뭉치와 빛바랜 낡은 통장이 항아리 밑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깊은 잠에 빠져 세상 모르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희망이가 마치 온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강력한 용수철이 튕겨 오르듯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아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듯 맹렬하고도 절박하며 처절하기까지 한 기세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애교 넘치고 귀여운 멍멍 소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목구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터져나오는 낮고 굵고 거칠며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직전에 내지르는 듯한 무시무시하고도 위협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희망이는 잠든 박 노인의 얼굴을 자신의 작은 앞발로 인정사정 없이 마구 핥히고 그의 해진 옷소매를 이빨로 물어당기며 그를 필사적으로 그리고 거의 광적으로 깨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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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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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르르르르, 컹, 컹. 그 소리는 마치 위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평화롭던 동네의 정적을 산산조각 내며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희망이의 그토록 다급하고 절박하며 처절하기까지 한 울부짖음과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격렬하고도 광적인 몸짓에 화들짝 놀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박 노인은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극도의 혼란 속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창고 쪽을 향해 금방이라도 자신의 한 몸을 던져 뛰쳐나갈 듯 맹렬히 지저대며 안절부절 못하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희망이의 그 전에 없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아주 좋지 않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느냐, 희망아.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기에 이 하레비를 이리도 소란스럽게 깨우는 것이냐. 그는 급히 방문을 열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 상태로 뒷뜰을 향해 허둥지둥 달려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낡은 창고 문을 거의 다 열어젖히고 한 발을 창고 안으로 막 들어서려던 그 음흉한 사내가 갑작스러운 박 노인의 인기척과 예상치 못했던 희망이의 거세고도 맹렬한 저항에 너무나도 당황하여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몸을 숨기며 담벼락 너머로 마치 비호같이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 그의 두 눈에 생생하고도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한 박 노인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서는 마치 물을 맞은 것처럼 식은땀이 비 오듯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늙은 심장은 금방이라도 그의 갈비뼈를 부수고 터져 나올 듯 미친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허, 저런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놈이 기어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구나. 그것도 이 대낮에, 신성한 대낮에. 아이고, 우리 똑똑하고 용감한 희망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희망이가 아니었더라면, 이 눈뜬 장님 같은 늙은이는 평생 동안 길바닥에서 피땀 흘려 고생하며 모은 내 소중한 전 재산, 내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몽땅 도둑 맞을 뻔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아직 가시지 않은 극심한 공포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사악한 도둑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갈라지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친 숨만 헉헉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자신을 또다시 위험에서 구해준 작고도 위대한 영웅, 희망이를 자신의 떨리는 두 팔로 부서져라. 힘껏 끌어안고는 그 작은 머리와 등을 연신 쓰다듬으며 뜨거운 칭찬과 함께 진심 어린 고마움의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너무나도 잘했다. 우리 대견한 희망이. 내가 또다시 이 어리석고 미련한 하레비를 못된 놈의 소나기에서 살렸구나. 너는 정말이지 하늘이 이 가엾은 늙은이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나의 수호천사이자 가장 큰 복덩이가 틀림없다. 희망이는 마치 그 모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다 알아들은 듯 박 노인의 거칠고 주름진 다리에 자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을 애교스럽게 비비며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만족스러운 낑낑거림을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노인은 더 이상 그 음흉한 사내의 끊임없는 위협을 단순한 해프닝이나 우연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할 파출소에 이 모든 사실을 상세하게 신고했고 비록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동네 주변의 방범 순찰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희망이의 안전과 집안의 철저한 방범을 위해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미루었던 낡고 헐거워진 나무 대문을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최신식 철제 대문으로 즉시 교체하고 집안 곳곳의 낡은 창문에도 2중 3중의 견고한 잠금 장치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희망이와 한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며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단순한 애완견이나 귀여운 말벗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박 노인의 소중한 삶과 얼마 되지 않는 그의 전 재산을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용감하고도 든든하며 믿음직스러운 보디가드 역할까지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은 그런 희망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하여 매일 밤 희망이를 위한 특별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탐욕스러우며 늑대처럼 끈질긴 사내의 검고도 더러운 마수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는 박 노인의 허름한 집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금이 깊숙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그릇되고도 위험한 확신을 더욱더 굳혔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범행이 번번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작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오기가 발동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하늘에는 달빛 한 점 찾아볼 수 없고 별빛마저 두껍고 검은 구름 뒤에 꼭꼭 몸을 숨겨버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같이 캄캄하고도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사람의 숨소리 하나 제대로 들리지 않는 오직 밤벌레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리는 그런 적막하고도 음산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 노인과 그의 곁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희망이는 거의 동시에 아주 미세하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불길하고도 섬뜩한 소리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문 밖에서 낡고 헐거워진 빗장을 능숙한 솜씨로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덤 속에서 기어나오는 망령의 손짓처럼 혹은 독사가 먹잇감을 향해 풀숲을 스치며 다가오는 소리처럼
섬뜩하고도 불길하게 그들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며칠 전 대낮에 대담하게 침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던 바로 그 악독한 사내였습니다. 지난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더욱더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며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난번의 경험을 되살려 애써 공포심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옆에서 이미 온몸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낮고 위협적인 방어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만반의 전투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희망이의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등을 아주 가볍게 그러나 격려의 의미를 담아 두드려주며 마치 오랜 세월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늙은 전우에게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아, 내 아들아.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용기와 지혜를 합치면 저 사악한 악당 녀석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저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비장함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는 굳은 결의마저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짧고 단호하게 멍 하고 대답하며 그의 손등을 한번 하찼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 사내는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낡은 대문 빗장을 여는데 성공하고는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고양이보다 더 살금살금 마당 안으로 미끄러지듯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미리 여러 번 답사라도 해둔 것처럼 익숙하게 곧장 박 노인이 잠들어 있을 안방 창문을 향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창호지에 미리 준비해온 침을 발라 작은 구멍을 조심스럽게 뚫고 방 안의 동태를 살피던 그의 두 눈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굶주린 늑대의 그것처럼 탐욕스럽고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꺼낸 작고 날카로운 연장으로 창문 아래쪽의 나무틀을 비틀어 뜯어내고 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자신의 검고 더러운 손을 창문 안으로 뻗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미리 머리맡에 단단히 준비해 두었던 크고 낡았지만 아직은 쓸만한 양은 냄비를 방바닥에 있는 힘껏 정말 온 힘을 다해 내리치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아니 온 산천이 뒤흔들릴 듯 우렁차고도 절박한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놈 도둑 잡아라. 사람 살려. 도둑이 들었다. 그의 그 절규와도 같은 고함 소리는 깊은 밤의 정적을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갈랐고 메아리가 되어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박 노인의 그 요란하고도 절박한 신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동안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던 희망이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아니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무서운 속도로 뛰쳐나와 열린 창문 틈으로 막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던 사내의 다리를 향해 맹렬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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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르르르, 월, 월, 콱. 작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희망이의 이빨이 두꺼운 작업복 바지를 순식간에 뚫고 사내의 정강이 살점을 인정사정없이 깊숙이 파고들며 사정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굉음과 함께 자신의 정강이에서 느껴지는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사내는 외마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마당 바닥에 보기 좋게 나뒹굴었고
그 요란하고도 심상치 않은 소란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아니,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냐?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이냐? 하는 다급하고도 놀란 고함 소리들이 터져 나왔고 어둠을 가르는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박 노인의 집 마당을 이리저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포위되고 극도로 당황하여 궁지에 몰린 사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에게 무차별적으로 발길질을 해대며 필사적으로 그곳을 벗어나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한번 목표물을 문작은 몸집의 희망이는 결코 한번 문 자신의 먹잇감, 아니 원수의 발목을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독하고 세차게 물고 늘어지며 그의 발목을 거의 아작낼 듯한 무시무시한 기세로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 작고 용감한 모습은 마치 거대한 황소에게 달려드는 사나운 투견과도 같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과 함께 안쓰러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결국 사방에서 용감하게 몰려든 건장한 동네 청년들과 이웃 주민들, 그리고 뒤늦게 신고를 받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그 악독하고도 파렴치한 사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처참한 몰골로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우리의 작은 영웅 희망이는 또 한 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낸 위대한 영웅으로 온 동네에 그 이름과 용맹함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격렬하고도 처절했던 한밤중의 사투 과정에서 우리의 용감한 희망이는 불행하게도 사내의 무자비하고도 악랄한 발길질의 옆구리와 뒷다리를 강하게 채어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만큼 크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박 노인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눈물겨운 극진한 간호와 넘쳐 흐르는 한없는 사랑,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최고의 동물병원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동안 절뚝거리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비관적으로 예상했지만 우리의 강인한 희망이는 그 모든 어려움을 놀라운 의지력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다시 예전처럼 씩씩하고도 늠름하게 네 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박 노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희망이의 이처럼 믿기 어려울 만큼 용감하고도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활약상은 처음에는 동네의 작은 소식지에 실린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지역 케이블 방송의 화제 코너에 소개되고 마침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각종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엄청난 사회적 화제와 함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번이나 주인의 생명을 구하고 목숨을 걸고 좀도둑까지 직접 잡은 천재견이자 충견, 희망이 이야기는 각박하고 삭막한 현대 사회에 지쳐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깊고 강렬한 감동과 함께 따뜻한 놀라움, 그리고 인간과 동물 간의 조건 없는 사랑과 교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박 노인의 작고 허름했던 시골집에는 희망이의 그 용맹함과 지극한 충성심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손 편지와 함께 기특하고 대견한 희망이를 위한 각종 최고급 영양 간식과 장난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박 노인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후원금과 생활 필수품들이 전국 각지에서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이나 추운 겨울날의 난방 걱정, 생활고에 대한 불안감 따위는 그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감히 발붙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박 노인은 희망이와 함께 가볍고 상쾌한 발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며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정겹고 따뜻한 아침 인사를 나누었고, 낮이면 마당에 낡았지만 정겨운 평상에 희망이와 나란히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희망이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책이나 위인들의 감동적인 일화들을 소리내어 읽어주거나 혹은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시시콜콜하지만 정감 어린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정겹게 들려주었습니다. 희망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늙은 현자처럼 혹은 박 노인의 말을 글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박 노인의 이야기에 진지하고도 그윽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짧고 명료하게 멍 하고 짖으며 마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기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영특함과 인간의 감정보다도 더 섬세하고 깊은 감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그 빛을 발하여 이제는 박 노인의 아주 간단한 심부름은 물론이고 빨래 바구니에서 자신의 것과 할아버지의 양말, 속옷 등을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구분하여 골라온다거나 마당 한 구석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폐지들을 신문지, 박스, 플라스틱, 고철 등으로 종류별로 깔끔하게 구분하여 차곡차곡 보기 좋게 정리하는 등 보통의 평범한 개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도 기특하며 신통방통하기까지 한 일들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히 해왔던 자신의 일이라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훌륭하게 척척 해내곤 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박 노인에게 더 이상 단순한 애완견이나 귀여운 동물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섰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어두워져가는 눈이자 잘 들리지 않는 귀였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말벗이자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보호자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어떤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유일한 혈육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초월하여 깊고도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 그 자체였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 노인의 작고 허름했지만 이제는 온기로 가득 찬 시골집 마당에는 사계절 내내 따뜻한 햇살과 함께 정겹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싱그러운 풀내음이 가득한 봄이면 희망이와 함께 손을 꼭 잡고 뒷동산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아름다운 진달래꽃과 노란 개나리꽃을 한참 동안 구경하며 봄날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했고,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진 맑고 차가운 계곡물에 희망이와 함께 발을 담그고 첨벙첨벙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잊었으며, 높고 푸른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이면 마당 가득 수북이 떨어진 알록달록한 낙엽들을 일부러 더욱더 바스락바스락 경쾌한 소리를 내어 밟으며 어린아이들처럼 함께 숨바꼭질하듯 신나게 뛰어놀았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고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춥고 긴 겨울이면 따끈따끈 구들장 아랫목에 희망이와 나란히 배를 깔고 엎드려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맛있는 군고구마와 군밤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나긴 겨울밤의 무료함과 적막함을 즐겁게 달랬습니다. 희망이가 박 노인의 고단하고 외로웠던 삶의 기적처럼 가져다준 이처럼 소소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일상의 작은 기적들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혹은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듯
메마르고 황량했던 그의 고단했던 노년의 마법처럼 따스하고도 풍요로운 온기와 함께 결코 꺼지지 않는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찬 바람을 맞으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고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작지만 꾸준하고도 안정적인 후원금도 여러 곳에서 받게 되었고, 그는 그 소중한 돈으로 자신의 것을 아끼고 또 아껴서 희망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은 최고급 수제 영양 간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이고, 계절에 맞는 가장 예쁘고 편안하며 질 좋은 옷을 골라 사입히는 것이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말년에 뒤늦게 찾아온 가장 큰 낙이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 노인이 비닐봉지 속에서 죽어가던 희망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비 내리던 여름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 노인은 그날을 희망이의 두 번째 생일로 정하고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희망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특수 부위를 듬뿍 넣고 끓인 미역국과 고구마와 단호박으로 만든 예쁜 케이크, 그리고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박 노인은 하얀 백발 위에 꽃갈 모자를 쓰고 희망이에게도 작은 강아지용 꽃갈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희망아, 내 사랑하는 희망아. 내가 이 하레비에게 온 지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내 덕분에 이 보잘것없고 외롭던 늙은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꿈결처럼 너무나도 행복한 봄날을 살고 있단다. 너는 정말이지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늘이 이 부족한 하레비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가장 크고도 놀라우며 소중한 축복이자 선물이야. 부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레비 곁에 오래오래 함께 있어주렴. 사랑한다. 내 아들 희망아. 박 노인이 희망이의 보드랍고 윤기 흐르는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한없는 사랑을 가득 담아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이면 희망이는 마치 그 말의 깊고도 따뜻한 의미를 자신의 온 영혼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듯 그의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등을 따뜻하고 촉촉한 자신의 혀로 정성껏 타차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만족스럽고도 사랑스러운 낮은 낑낑거림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화려하고 장황한 인간의 언어보다도 훨씬 더 깊고도 강렬하며 진실한 사랑의 교감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시련도 감히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도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차가운 길바닥 위 더러운 비닐봉지 속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이름 없는 아주 작은 생명과 세상의 모든 시름과 절망을 다 짊어진 듯 외롭고 고단하며 희망 없던 삶을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한 가엾은 늙은이가 마치 운명처럼, 아니 기적처럼 만나 서로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의 빛이 되고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되어준 그들의 눈물겹도록 아름답고도 따뜻하며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작가가 쓴 동화보다도 더욱더 감동적이고 행복한 결말을 향해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